공동 투자도 그래야 돼요. 이 물건 하면서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동 투자하는 멤버들은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공동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 투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팅 팔콘님과 7년 동안 공동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두 사람이 공동 투자를 했던 이유는요, 돈이 없었던 게 제일 클 겁니다. 저랑 파이팅 팔콘님은 정말 수중에 돈이 얼마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7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불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 투자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공동 투자 약정서를 꼭 쓰십시오. 이거 어떠한 일이든 간에 문서로서 남아 있어야 돼요. 구두상 남아있는 거는 전혀 효력이 없거든요. 문서상으로 내가 어떠한 물건을 할 것이고 투자에 대한 비율이 어떻다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고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두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이 문서를 씀으로써 명확하게 기재가 되겠죠. 공동투자 약정서를 꼭 쓰십시오. 두 번째는요, 공동투자할 때는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딱 들어갈 때부터 이 물건, 이 아파트는 월세야 라고 들어가면은 월세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매각을 할 거랬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그럴 경우에도 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우리 제일 처음 뜻대로 하자 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제일 처음 정한 대로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하루 움직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의 급여를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의 금액은요,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쓴 시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 회사를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겠죠. 나 대신에 공동투자해주는 누가 가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갔다 온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투입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나는 왜 갔다 왔지?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건데 왜 나 혼자서 움직이고 고생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 공동 투자를 할 때에는요, 주채무자를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주채무자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서 건물에 매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이상한 소리 합니다. 세 명이서 입찰을 했다 하면은 한 명이 주채무자에 되는 것이고요, 두 명이 담보 제공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세 사람이 똑같이 동등하게 대출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 명의로 받는 것이고 두 명은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A, B, C 세 사람이서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약 10억 원 가량은요. 자, 10억을 받았더니까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처리하는 기간이 있겠죠. 근데 그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A라는 사람이 꼭 하고 싶었던 물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 A라는 사람은 이 세 사람 같이 했던 이 공동 투자 물건 덕분에 대출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 물건이 너무 좋지만은 내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이번 물건도 똑같이 세 명이서 같이 하고 너 이 B라는 사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난 이 물건이 싫은데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섭섭해지겠죠. 그럼 A라는 사람이 그럼 나는 내 명의로 대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희 명의로 가져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처음 건물을 매입을 할 때부터 주채무자를 누구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주채무자를 했을 때에는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 조율을 해야겠죠. 그게 아니면 완전히 또 틀어지거나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무엇이냐? 공동 투자를 할 때는요, 돈을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보고 하는 순간 끝나요. 저랑 팔코님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 전부 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요, 돈을 벌고 싶다는 것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을 중점으로 뒀기 때문이에요. 경험보다 돈이 중요해하는 순간 이 공동 투자하는 사람들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이 부부의 목표는 두 사람이서 알콩달콩하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는 아이가 생기는 거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공동투자로 똑같은 생각을 해요.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를 쌓다 보면은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돈 하다 보니까
공동 투자에 깨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났는데 아이가 전부다 라고 해서 아이만 낳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했다? 아이를 낳으면 끝이잖아요. 헤어질 건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 투자도 그래야 돼요. 이 물건 하면서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동 투자하는 멤버들은요, 나의 목표와 꿈이 확실하게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목표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랑 팔코님은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은 벌 날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는 계속 세이브해서 가는 거죠. 경매 실력을 말이죠. 5가지 잘 들으셨나요? 저는 공동투자를 이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돈이 많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한껏 낙찰받고 나면은 그럼 쭉 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사람, 5사람 이렇게 모여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공동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공동투자는 완전히 환영입니다. 하지만 돈을 보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공동투자를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투자 약정서는요, 찾아보고 제 블로그에 남기던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공동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